일정 관리 서비스 중에서 그 비급여 수과 관련해서 비급여 관련 일정을 만들고 그 일정을 가지고 청구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법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비급여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비급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원래 그 수급자 정보관리 쪽에 보시면 아마 그 등급을 등록을 하실 때 해당 등급을 갖다가 보통 잡을 때 저희들이 뭐 등급 외라는 게 있고 인지 등급 이렇게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이 등급 외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단에 아직 인정 등급이나 기간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등급외로 그 수가를 비급여 수가 방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그 일정을 잡고 사용하는 등급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릴 비급여라는 거는 특히 많이 쓰이는 등급이 인지지원 등급에서 사용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지원 등급 자체가 그 월 한도액 자체가 64만 3천 원 얼마밖에 되진 않기 때문에 이 주야간을 이용하시는 수급자 어르신들 중에 이 월 한도액을 넘어서 주 야간 기관 이용을 더 원하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야간 기관에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그 한도액을 넘어선 이 비급여 일정을 갖다가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비공단의 급여 수가가 아닌 기관과 수급자의 그 계약으로 설정된 비급여 수가로 이렇게 그 일정을 사용하시는 업무를 보통 이용을 하기 위해서 비급여라는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비급여는 이제 등급외하고 차이 난 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이 없는 경우에 등급 외라는 등급의 등급을 등급해서 등급의 수가를 잡지만 등급이 있으신 경우 특히 인지 지원 등급의 경우에는 이 비급여 수가 설정을 별도로 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업무 흐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급여 이용 계획 수정, 즉 1-1번의 수급자 정보 관리의 그 급여 이용 계획 수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비급여 수가를 설정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수가, 비급여 수가에 대한 설정을 잡았기 때문에 2-1번에서 여기 일정관리 2-1번에서 일괄 일정 등록을 하면서 비급여 일정을 갖다가 잡아주시는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급여 일정을 잡으셨다면 마지막으로는 7-1번에 본인 부담금 관리 서비스 쪽에서 그 청구서 생성을 해주시면 이 수가와 일정을 잡은 걸 통해서 청구서까지 생성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업무 순서에 따라서 그 기능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1-1번의 수급자 정보 관리에서 급여 이용 계획 수정해서 비급여 수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잡으시는 방법은 1-1번의 정보관리 서비스에서 해당 수급자를 먼저 그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우측에 급여 계획 수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급여 이용 계획 수정을 누르면 급여 기여 설정 화면에서 이 우측 상단에 비급여 일정 사용이라는 체크 옵션이 보일 거예요. 아마 이 설정이 안 된 수급자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와 같이 비급여 일정 사용 체크를 함과 동시에 수가를 먼저 잡도록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옵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9-1 그 2번에 비급여 수가 쪽에 보시면 이쪽에도 아마 그 공단 급여 체계가 그 서비스별로 아마 등급별 서비스별로 되어 있지만 업무상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일별로 잡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등급에 따라서 보통
이 인지 등급이 8시간 잡으면 보통 5만 원 정도의 수가가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잡으시는 경우에는 일별, 즉 나오신 날에 이용 시간과 상관없이 일자별로 무조건 이 금액으로 잡으시겠다고 하시면 이와 같이 금액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월별이라는 옵션은 어떤 거냐면 해당 어르신이 며칠 날 나오시든 상관없이 한 달에 뭐 60이면 60 이렇게 월정액 방식으로 잡으시는 청구서를 나중에 생성하실 때 이 방식으로 잡겠다고 하시면 월별. 그 다음에 서비스별이라는 거는 해당 우리 주야간에 보통 급여 체계 있잖아요. 이용 시간대별로 수가가 잡혀 있는 그 방식대로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 서비스별 그 비급여 수가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 시간대별 수가 잡으시는 것보다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일별로 잡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별 얼마로 설정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사 간식비 별도 청구라는 게 있어요. 식사 간식비 별도 청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체크 옵션을 체크를 하시면 이 명세서 만드실 때 입수하신 날마다 5만 원씩이 딱 시키면서 우측에 이제 그 식사비라든지 간식비를 9-3번의 비급여 수가 설정대로 설정을 잡으실지 생성을 할지 않을지 즉 식사비하고 간식비를 급여 일별 5만 원 외에 일반 등급 수급자와 같이 식비와 강식비를 같이 따로따로 청구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체크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그렇게 생성이 되고 이 체크 옵션을 해제를 해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7-1번에서 나중에 청구서 생성을 하실 때 식사비와 간식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 비용만 일당 일자별로 5만 원씩 생성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식사 간식비를 보통 이렇게 별도로 같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급여 일정 사용과 수가는 나중에 여기서 설정을 다시 바꾸실 경우라면 급여 이용 계획에서 수가 변경을 눌러 주셔서 여기서 금액 수정이나 방식을 갖다가 변경해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일정은 여기에 이제 기존과 틀리게 기존에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요일과 시간 차량만 나오는데 비급여 일정 사용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에 비급여 일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단의 급여 수가로 급여를 이용을 할 예정이고 특히 토요일만 이 비급여 일정으로 해서 8시부터 뭐 17시까지 이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잡아주시면 이 토요일만 그 비급여 일정으로 이렇게 일정 등록을 2-1번에서 일괄 일정 등록 처리를 하셨을 때 이와 같은 패턴 방식으로 일정을 생성하실 수 있도록 이용 계획을 잡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2-1번, 2-1번 일괄 일정 등록을 하셨을 때 비급여 일정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급여 이용 계획 수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해당 수급자는 비급여 일정을 사용하겠다라는 옵션을 설정을 갖다가 첫 번째 단계에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는 일괄 일정 등록에서 비급여 일정 생성 이 업무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해당 업무는 2-1번의 일정 관리에 가셔가지고요. 이 2-1번 일정표에서 이제 일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그 일정을 잡았을 때는 아까 급여 이용 계획에서 즉 아까 1-1번에서 잡았을 때는 토요일에는 비급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급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일괄 일정 등록 처리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그 공단의 급여 수가로 일정을 잡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만 이와 같은 비급여 방식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인지 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월 한도액이 64만 3,700원이기 때문에 이 보통 10일이 넘어가 버리면 보통 월 한도액이 초과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와 같이 잡으시는 것보다는 또 다시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보통 어떻게 잡으시는 게 좋으시냐면, 아, 이렇게 일정 삭제를 하고 다시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요일별로 잡으시는 것보다는 1일부터 10일까지는 급여 수가로 이렇게 생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먼저 설정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과 일정 등록을 눌러서 월요일부터 비급여 일정으로 이와 같이 잡겠다. 라고 해주시면 요 나머지 11일부터 나머지 31일까지는 비급여 수가, 이 수가로 반영되는 겁니다. 즉 공단 급여 수가로 반영이 됐을 때는 이와 같이 일정의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인지 지원 등급 본인 부담률 요율대로 해서 이렇게 일자별로 1일부터 10일까지 이와 같이 공단 수가로 일정이 잡히시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11일부터 말일까지는 비급여 5만 원. 아까 비급여 수가 설정 5만 원으로 설정을 하셨잖아요. 이 수가 설정한 대로 1일부터 31일까지는 비급여 5만 원으로 일정 잡겠다라고 이렇게 일정 계획이 잡혔어요. 이 일정이 잡힌 거에 대한 그 산출식은 어떻게 되냐면 공단에 나중에 그 청구를 하실 때 입퇴소 내용 신고를 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공단에도 월말에 신고를 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그 1일부터 10일까지만 입대서 내용으로 엑셀에는 반영돼요. 즉 2-6번의 그 공단 급여 비용 청구 자료라는 거는 뭐예요? 공단에 이 해당 수급자에 대해서 청구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청구 작업을 위한 엑셀을 만들어 드리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대한 서비스는 이쪽에 일괄 동영상 안내를 눌러보시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오늘 시간에는 이제 비급여 수가 일정을 잡았을 때는 공단에 입퇴수 내용 신고를 할 때는 1일부터 10일까지 공단 일정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만 엑셀 입퇴소 내용에다가 반영을 해드리는 거고 11일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비급여 일정으로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공단 엑셀 입퇴소 내용 엑셀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계돼서 이제 처리된다는 점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급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 급여 비용 출력을 눌러보시면 1일부터 10일까지 공단 수가로 청구한 거는 공단의 총 급여 수가 8시간 수가 53,640원씩 1일부터 10일까지 청구 반영 계산되어진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거기에 따른 본인 부담률 일반 부담률로 이렇게 쭉 나올 거고 11일부터 31일까지는 그 등급외로 되어 있지만 비급여 수가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 100%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씩 해서 총 81만 4천 원의 본인 부담금이 이와 같이 청구될 거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공단의 예상 비용이라든지 급여 잔액 같은 경우에는 순수 공단에 청구되는 그 공단 급여 비용과 본인 부담금에 관련된 내용만 적용이 될 거고 이 예상 본인 부담금에는 여기에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 플러스 일자별로 5만 원에 대한 100% 본인 부담률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 달에 총 수급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81만 4,360원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청구서 생성이라고 해서 그 일정을 그 수가 설정에 따라서 잡으신 거에 대해서 청구서를 만들어내는 작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손쉽게 7-1번의 본인 부담금 청구 관리에 가셔가지고 해당 수급자의 청구서 생성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수급자의 그 공단 부담금은 아까 1일부터 10일까지의 공단에 그 청구된 수가의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 비용만 이렇게 나눠서 생성이 될 거고요. 나머지 11일부터 말일까지는 등급의 한도 초과 항목에 비급여 금액이 이렇게 나눠서 계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급여는 그 등급이 인정 등급 받은 동단의 수가로 청구되는 게 아니라 등급의 수가로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비급여로 수가가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항목이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등급의 비용, 즉 비급여는 등급의 비용으로 해서 이를 산출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산출이 될 거고요. 이 식사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계 비용으로 지금 설정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식사비는 나오진 않았지만 간식비만 이렇게 생성되어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잡는 걸 보시려면 이 원래 지금 설정을 제가 좀 잘못 잡아서 그런데 이 원래 보통 생계 지원비는 이거는 좀 주야간에 사용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비급여 수가 변경 처리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식사 간식비가 청구된 비용으로 갖다가 다시 어, 청구서를 생성을 해보면 이와 같이 식사 간식비가 이와 같이 생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비급여 수가 생성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급여 이용 계획 수정에서 비급여 수가 설정을 통해서 이 수급자는 비급여 하루에 얼마씩 청구하겠다라는 수가 설정을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2-1번의 이동 서비스 관리 쪽에서 비급여 수가를 갖다가 이와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청구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색으로 좀 표기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급여 일정을 잡으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본인 부담금 관리 쪽에서 청구서 생성을 통해서 이 공단에 청구된 수가와 그 다음에 그 비급여 잡은 수가를 통합해서 하나의 청구서로 생성을 해서 결국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분들에게 해당 청구서를 발송할 수 있는 업무까지 처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급여 수가를 갖다가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비급여 관련 수가는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단순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특별한 상황 같은 내외상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청구서를 지금 잡은 등급의 수가를 갖다가 이렇게, 아니, 비급여 수가를 이렇게 잡아드렸는데요. 이 등급 일정을 잡으신 다음에 비급여 수가가 바뀌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1-1번에서 해당 수급자의 이 금액을 이렇게만 바꾼다고 해서 2-1번에 생성되었던 비급여 수가는 바뀌진 않기 때문에 이 2-1 수가 설정에서 금액을 바꾸신 다음에 2-1번에 비급여 수가 변경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이 변경 수정을 눌러서 이 비급여 잡힌 일자가 있을 거예요. 이 일자는 아까 제가 설정해서 6만으로 바꿨지만 이 각 일자에 있는 그 수가는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를 만약에 21일부터 6만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설정대로 비급여 수가가
22일부터 6만 원으로 바뀔 거고 11일부터 만들었던 건 그대로 5만 원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비급여 수가 변경을 누르셔서 일자를 모두 선택하셔서 변경된 수가를 갖다가 이렇게 변경 처리를 해주시면 아까 1-1번에서 아까 변경하셨던 비급여 수가 설정 금액대로 6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변경 처리가 될 거고요. 이 변경 처리된 금액별로 나중에 그 청구서 관리 쪽에서 본인 부담금 생성을 처리를 하실 때 아까 금액 설정에서 바꾸신 금액 그대로 다시 6만 원으로 변경돼서 처리가 되니까 이와 같은 중간에 등급의 아니 중간에 비급여 수가가 바뀌신 경우에는 수가 설정만 바꾸시지 마시고 2-1번에 그 비급여 수가 변경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금액 변경을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제 비급여 수가 설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저희들 그 주야간의 경우에 이제 단기보험 시범 사업을 많이 운영을 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이제 비급여 여기 단기보호 이제 시범 사업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단기보호 일정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단기보호라는 거는 저희 케어포 자료실에 보면 단기보호라고 해서 이쪽에 그 매뉴얼이라든지 전산 가이드 이런 자료들이 안 이렇게 첨부돼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혹시 관심 있으신 기관이신 경우에 한번 보셔서 이제 여기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기 보호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저희 케어포에서도 일정을 잡고 그 청구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똑같이 제공이 되어 있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 9-1-1번의 기초작업이 기초 설정 쪽에 보시면 단기보호 시범사업 그 운영 여부가 있어요. 여기에 운영함으로 그 저장 처리를 설정 변경을 해주시면 2-1번에 단기보호와 가족 휴가 일정 등록이라는 기능 버튼이 추가적으로 생기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단기보호 가족 휴가 일정 등록 버튼을 통해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수가는 그 따로 비급여와 같이 따로 수가를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단기보호나 가족 휴가 일정에 관련해서는 그 시범 사업 매뉴얼에 그 어떻게 수가가 책정되어진다라는 고시와 같은 급여 비용 고시와 같은 체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비용대로 자동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일정을 잡으시는 대로 생성을 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잡으시는 방법은 아까 그 9-1-1번에서 단기보호 시범사업 설정 이용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2-1번에 단기보호 가족 휴가라는 일정 등록이라는 버튼이 생길 거고 이 등록하시는 방법은 단기보호 가족 휴가 일정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1일부터 보통 단기보호는 그 월에 9회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 단기보호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 추가적으로 1년에 총 4번까지는 그 월에 9회까지 사용하시는 거를 갖다가 더 추가해서 연장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먼저 사용은 이제 이거는 그 주야 간의 일정 등록과는 좀 틀리게 이 기간을 이와 같이 잡아주시면 이 기간 종료 이 시간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일정을 잡아주시면 1일부터 8일까지 단기 보호라는 걸 갖다가 일정이 수립이 되고 이 단기 보호 일정에 맞춰서 그 수가가 이와 같이 생성이 됩니다. 이 수가는 보통 주야간 수가 그대로 단기 보호는 사용을 하고요. 보통 그 단기 보호 13시간 추가 수당으로 수가가 잡히면서
주야간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 수가 방식으로 이 주야간과 같은 비용으로 수가 체계가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성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치매, 가족 휴가, 휴가 같은 경우에는 가족 휴가로 선택을 하셔서, 보통 16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치매 가족 휴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총 9회까지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단기 보호하고 비슷하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이거는 가족 휴가 같은 경우에는 수가 체계가 어떻게 잡히냐면 주야간 수가 체계가 아니라 단기 보호 수가 체계로 잡으면서, 이거는 좀 특이하게 가산 적용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단기 보호 자체는 다 가산이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 단기 보호 수가, 이와 같은 수가 체계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수가 같은 거 적용이 되진 않고, 그다음에 요거는 월 급여 한도에게는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단기 보호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 급여 비용과 같이 급여 한도액에서 차감이 돼서 빠지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이 단기 보호 가족 휴가 일정 등록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와 같이 일정을 잡아주시면 본인 부담금 청구서 생성을 하실 때도 동일하게 이 일정 잡히신 대로 단기 보호하고, 그 다음에 가족 휴가, 이 수가 체계대로 청구서 생성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의사항 주시는 것 중에서 보시면, 비급여 수가 등록 시 비급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이제 작성해야 되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이게 물론 이제 뭐 강제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인지 지원 등급에 대해서는 표준 약관의 공단의 수가 체계대로 그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계약서는 추가 작성은 필요는 없지만, 비급여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해당 어르신이나 보호자분과 개별 계약을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뭐 공단 평가라든지 현장 실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 수급자 어르신들 중에서 센터 재량으로 뭐 식비하고 간식비를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인데, 요거는 이제 비급여 수가 상관없이 그 이 청구서를 생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고정적으로 해당 금액을 잡으시는 기능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와 같은 경우라면 이 수급자 개별 설정액 중에서 그 고정으로 잡는 게, 요렇게 식사 간식 계획 쪽에서 수급자 개별 설정으로 해서 2만 원으로 한도액을 잡아버리시면, 2만 원에 대해서 초과된 금액은 더 이상 산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 방식으로는 또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를 해주시면 되고, 2-1번의 비급여 수가 등록을 처리를 하실 때 뭐 이렇게 일괄 말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띄엄띄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비급여 일정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일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이렇게 비급여 일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비급여 일정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일괄 일정 등록을 해야지만 비급여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정을 갖다가 바로 중간중간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비급여 체크 옵션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원하시는 일자에만 추가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비급여 일정 개별로 등록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번에 반드시
비급여 일정 사용 체크가 있으셔야지만, 이건 아니고, 비급여 체크 옵션이 있으셔야지만 개별 등록을 하실 때 이 옵션이 나오니까요. 여기 이 옵션이 안 나오신다고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1-1번의 급여 이용 계획 설정에 해당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교육에 그 비급여 수가를 갖다가 공단 수가 급여와 함께 일정을 잡고 청구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예, 다 마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원래 애정 시간보다는 좀 빨리 끝나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혹시 그 회 채팅창에 추가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더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궁금하신 점, 비급여 수가 설정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질문 사항 남겨주시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들 더 있으실까요? 비급여 수가 생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요. 추가 질문 사항이 좀 없으시다면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요.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10시 45분에 좀 시간을 당겨서 10시 45분에 다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좀 질문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좀 추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기초어르신 8월 일정의 경우 한도 초과가 뜨면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고 문의를 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도 초과가 뜨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본인 부담률 100%로 이렇게 작게 기능이 제공이 돼 있어요. 그렇게 추가로 이쪽에 초과라고 뜨면서 이와 같이 한도 초과가 되시는 부분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초과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단의 부담률 100% 그대로 공단 수가대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이도를 놓고 청구서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일에 이 초과 한도액 외에 기관이 잡고 싶다고 하시는 비급여 수가가 있다고 하시면 아까 제가 안내해드리는 비급여 수가 쪽에서 설정 금액을 따로 잡으시고 이 해당 일정을 갖다가 15일부터 삭제를 하고 비급여, 비급여 일정으로 다시 이렇게 쭉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기초 같은 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겠죠. 공단의 수가도로 한도 초과율을 갖다가 청구서에 추가 반영을 해서 그 설정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비급여 수가 설정을 추가를 해서 잡아주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급여 일별 식비와 간식비 청구 관련해서는 지금 비급여와 상관없이 식사 계획 설정 쪽에서 따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설정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급여 한도액에서 모두 잔액을 쓴 다음에 비급여로 책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인지 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책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비급여 수가 관련해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하셔서 비급여 금액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정해진 수가가 없어요. 공단의 급여병 수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와 수급자와 협의를 통해서 공단의 급여 수가 일정 외에 비급여 일정에 대해서 얼마씩 잡겠느냐는 계약을 갖다가 별도로 하신 다음에 그 수가대로 설정을 하시고 비급여 수가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기초수급자 한도 20% 가산이라는 거는 없어요. 이거는 공단의 뭐 비급여 수간에 이미 지자체를 통해서 월 한도액이 정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케어포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거는 따로 이렇게 해드리진 않고요. 적용되어 있진 않고 공단에 그 신고된 그 공단에서 부여던 기초수급자 그게 있거든요. 그죠? 기초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공단에서 정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단에서 정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단에 적기 통보하는 서비스 아시죠? 거기 일정 등록을 하실 때 적기 통보하실 때 그 적기 통보에 나와 있는 그 기초 수급자의 월 급여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그대로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걸 넣어 주시 해 주셔야 되지. 20%뭐 가산 요거 뭐 한도액 이거는 저희 케어포에서 어떻게 구청에서 처리하는지는 알 수는 없고 그런 사항들은 구청으로 문의를 해 주셔야 돼요. 구청에서 그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예산 한도액에 맞춰서 그 기초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뭐 15일 이상 8시간 이 20% 가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초수급자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인지 지원 등급은 뭐 한도액 때문에 10일밖에 잡을 수가 없다라고 오해하시는 게 있으신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지 지원 등급은 64만 3,700원으로 월 한도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만 고시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보통 8시간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으시기 때문에 10일밖에 등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일정 시간을 4시간으로 해서 20일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등록 일수라는 건 없어요. 한도액, 월 한도액 안에서 정해진 그 수가만큼만 일자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 지원 등급은 어르신은 10일밖에 일정을 등록할 수 없다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한정된 건 없고 이 시간을 뭐 이렇게 뭐그 4시간씩 쪼개가지고 20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수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 가끔 저희 케어포 이제 문의사항으로 인지등급 10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문의를 하는데 그렇게 고시에 명시된 게 없어요. 한도액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시간씩 쪼개서 20여 개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